좋은 아침입니다. 8월 21일. 오늘은 또 보험 관련, 재테크 관련 어떤 이슈가 있는지 보타쿠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차 보험 분쟁 심의위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첫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부터 살펴보고요. 그리고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최근에 아래 공포가 커지다 보니까 뭐 주요국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경기 부양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물론 불씨는 좀 남아 있지만 이러한 효과들이 조금씩 금융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내용 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 펀드 흔들리는 수익 지존, 베트남 펀드는 조정당서 군계 일학이라는 재미난 제목의 펀드 관련 기사가 있어서 이 내용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그 부산에서 난 사고인데요. 2014년 3월에 부산안 삼거리 교차로에서 그 현대상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차량과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추돌 사고가 났고요. 현대상 차량이 이제 가해한 차량으로서 202만 원 정도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삼성화재 차량도 그 이제 과실이 있다. 그래서 30% 과실을 그 분쟁심의조정위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고 136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삼성화재는 우리 차량은 잘못 없다. 근데 이거는 심의가 잘못 결정 내린 거니까 이거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고, 결국은 1심, 2심에서 다 승소를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다 뒤집힙니다. 왜 뒤집혔냐면은 결국은 이제 화해계약 때문에 뒤집힌 건데, 이 민법상 화해계약이란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한 계약.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서로 어떻게 보면 이제 합의한 거죠. 그리고 이게 그 관계돼 있는 그 해당 보험사들이 다 이제 협정회사들이라고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완전 이제 구속력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너네가 화해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이는 뒤집힐 수 없다라 그래서 정확히 자동차 분쟁심의위원회 조정 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는 조정결정 중 같은 합의가 성립된다라는 것으로 결국은 대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1심, 2심을 다 이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는 표현을 법원에서 뒤집을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했는데, 분쟁 심의의 결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기소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재테 관련 기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최근에 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인버스 ETF가 레버리지 ETF에 비해서 되레 더 많이 투자를 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실제 투자 자금을 보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사실 뭐 통상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거래량이나 금액을 보면 다 인버스 투자가 많았다. 인버스 투자 어차피 시장이 악화될 때 이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시장이 다시 이제 반전되면서 인버스 투자한 것들이 뭐 지금 당장은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될 겁니다. 뭐 장기적으로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홍콩시가 확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ETF가 5일 새 최대 6%까지 올랐다. 뭐 이제 최근에 그 다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협상이 격화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완화되는 기미가 보이고, 반대로 이제 그 홍콩시가 장기화되면서 우려가 커져서 이게 뭐 아시아 시장에 되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졌는데, 아무래도 이 지수가 이렇게 이제 좋게 나타나는 걸 보면은 결국은 시장에서는 요번에 이제 시위가 좀 좋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되게 뭐 격화될 거라고 예상했던 시위가 되게 평화 시위로 이렇게 끝나면서 이런 우려감이 조금 낮아지고 미중 무역 전쟁 완화 기대감이 좀 크게 반영이 되면서 지수가 이제 좀 반등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홍콩 H 지수 관련한 이제 ELS에 대한 문제점들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상승 14일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조금 다행이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아직 카드를 다 꺼내지 않았죠. 뭐 지준율을 인하한다라든가 이러한 이제 추가 정책을 지금 더 쥐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좀 더 훈풍을 불어줄 것이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공포 계속적으로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이제 걱정들이 많이 앞서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에 이러한 이제 심리적인 압박감들이 금융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대비로 주요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세금을 줄인다거나 그리고 금리 정책이라든가 경기 활성화 정책, 부양 정책들 계속 피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뭐 핵심적으로는 여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감세 추진, 네, 요번에 이제 뭐 감세 추진 정책에 대한 얘기들은 뭐 사실 트럼프 당선 때부터 기본적으로 나왔었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펼쳐졌던 정책이 이제 감세 정책,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 정책, 그리고 반이민자 정책, 보호무역주의 정책이었죠. 뭐 다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는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었고 뭐 이러한 효과들을 보여줬었는데 무튼 이번에 그 이제 미국도 이러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피는 것 같고 영국도 이제 소득세 법인세 인하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소득세 인하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금리 인하 당하고 여기에 2조 이한 감세 정책을 피면서 결국은 주요 국가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감세 카드를 꺼냈고 여기다가 다양한 부양 정책을 피다 보니까 이게 금융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왜 나왔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결국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러한 정책이 나왔는데 이 정책이 어떻게 이제 시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단기간에 그치고 또 이거를 그 뭐 어떻게 보면 헤쳐나갈 수 있느냐. 헤쳐나가는 거는 결국은 실물 경제가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에 어떠한 힘을 좀 실을 수 있겠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러한 정책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지속적으로 반응을 보일지를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인이 그 연일 선물을 매수하면서 코스피가 1960선을 회복했어요. 며칠 전에 이제 한 페이스북에 이제 주식 좀 전문가분의 이제 그 헤드라인이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기억이 나는데 어, 찍지 말아야 할 선을 찍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반등 시점을 얘기한 건데 그 뒤로 바로 이렇게 또 코스피가 반등을 하더라고요. 뭐 그런데 지금 이제 연일 외국인이 선물 매수해서 코스피가 회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방향성을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이제 해지 목적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경기에 대한 어떤 상승 모멘텀은 아니라 지금 이제 안전한 쪽으로 이제 피신하면서 매수하는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다 보니까 지금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니 이게 상승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보고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그 부양 정책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여기 힘을 실다 보면 더 회복선을 좀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은 이제 이런 플랫폼들 소비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플랫폼에 다양한 이제 마케팅이 뭐 펼쳐지고 있는 것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KB 하나은행과 알바천국이 적금을 내놓는다라고 하는데 우대금리가 2.25% 더해져서 무려 연 3.3% 1인 1계좌 월 20만원까지 부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왜 지금 뭐 이제 최저 시급에 해당한 8,350원을 캐시백 해주는 그러한 그 마케팅도 하고 있는데 이벤트도 하고 있는데 체크카드 발급받아 5,000원 캐시백 해주고요. 이걸로 첫 결제하면 3,350원 합쳐서 8,350원 캐시백 해주는 그런 이벤트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뭐 다양한 뭐 이런 이벤트들을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대구은행은 SK텔레콤, 핀테크 업체인 핑크와 손잡고 T-하이파이브 적금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금리 2.0이에요. 우대금리에서
또 2.0 우대금리를 더해준다라고 합니다. 뭐 이러한 마케팅들을 좀 찾아보면 좋은 적금 상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잠깐 언급을 했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재미난 헤드라인을 갖고 있는 뭐 중국 펀드는 뭐 최고였죠 올해. 왜냐하면 작년 말에 미친 듯이 빠졌었잖아요. 2,400까지 빠졌다가 올해 4월까지 엄청나게 올해 3,300까지 거의 올라와서 최고가를 경신했었었는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에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흔들리는 지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베트남은 역시나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우리가 이제 반사이익을 얻는 업체라고 하죠. 뭐 우리가 이제 넥스트 차이나 포스트 차이나 뭐 리들 차이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베트남 시장에 어떤 이제 생산 공장들이 몰리면서 제2의 중국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여기에다가 실제 이제 뭐 중국의 삼성이라고 하는 이제 빈 그룹이 엄청난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를 통해서 시가총액이 23.2%나 차지하는 이 빈 그룹이 엄청나게 수익이 늘어나면서 VN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베트남 상장사들이 좋은 성적을 내다 보니까 베트남 주식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아래공파 하는 사이에서도 꾸준히 지금처럼 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펀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하고 있는데, 이 중국 펀드에 대해서도 결국 흔들리는 수익 지존이라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경기 부양책 기대가 쏟아지고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기 때문에 중국 펀드가 그렇게 쉽게 빠지진 않을 것이다, 많이 빠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문 내용 중에 이슈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는데 앞으로도 신선한 날씨로 이제 영업 활동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도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보타쿠였습니다.